합의하고 총유가 있는데요. 공유는 뭘 가지고 있냐?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누구나 자유롭게.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있어. 공유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그래서 다시 연장하면 몇 년? 5년. 그 다음에 합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라든가 계모임 같은 경우, 그래서 지분이 있는데 이 합의는 단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 후 지분을 처분을 못해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합의물을 분할을 청구를 못해요. 합의는. 그런데 조합이 해산이 됐을 때 그때는 분할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총유는 자기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총유는 사용이나 수익을 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그 외의 것들은 사원총의 결의로 해야 돼. 그런데 사원총의 결의 없이 총유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가 되고, 이때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총유에서 중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가 교회를 탈퇴하면 이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보는 것이고, 교단을 변경하고 싶어. 교단을 변경하려면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는 지분이 있지만 등기할 때는 지분은 등기하지 않고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해. 즉 합의자 이름으로 등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공유에서는 지분이 중요해. 지분은 전체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 그래서 지분은 일물 일권지에 반하지 않고요. 지분은 반드시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분은 먼저 공유의 등기라고, 그 다음에 먼저 지분의 등기를 해야 돼. 지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지분과 등기상 지분이 다를 수 있어. 그러면 공유자들끼리는 실제 지분으로, 제3자는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제3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자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한다? 실제 지분으로 하는 것이고, 지분의 탄력성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와 의무는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이 의무를 1년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는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란 말 앞에 매수가 있으니까 그걸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에 관한 것은 4가지가 있다.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보존행위가 중요하죠.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공유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그것은 뭐가 된다? 보존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존은 딱 2가지. 무효등기다. 불법점유란 말이 나와. 무효등기, 불법점유. 그 말은 보존행위. 보존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하니까 다 같이 할 필요가 없어. 누가 한다? 각자가 그렇게 한다. 알겠죠? 전부에 대해서 말소 청구, 반환 청구를 한다. 그 다음에 관리는 뭐죠? 임대 주는 것이죠. 임대는 공유자의 가반수다, 지분의 가반수. 그래서 지분의 가반수가 있어야 관리, 임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할 수 있어요. 과반수가 안 되면 점유도 못하고 임대도 못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처분 변경. 처분이라는 것은 뭐다?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 그것을 말한다?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뭐다?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대지 위에 신축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공유물 분할도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과반수하고 소수를 봐야 되죠. 소수는 2분의 1, 3분의 1 소수죠. 3분의 2, 4분의 3을 과반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림이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을이 점유한 경우, 등기한 경우 있고, 즉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점유나 등기한다. 그런데 소수는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만약에 점유는 불법점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지분의 비율로. 그 다음에 등기가 아주 중요하죠. 등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만큼. 그러니까요, 자신의 지분만큼 등기하면 유효인데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그 지분권자의 지분은 유효이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전부 말소가 안 되고 그 지분권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3자는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3자가 등기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한다? 그것은 무효 등기다. 무효는 무슨 말이 튀어나와? 보존행위.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의 말소를 청구한다. 제3자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점유하면 몰라도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무슨 말이 튀어나와? 보존. 누가의? 각자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말이 맨 끝에 나와.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점유하고 자기 멋대로 임대해 줄 수 있다. 과반수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과반수죠? 과반수가 을한테 병한테 임대를 준다. 병은 적법 점유이다. 적법 점유? 그러면 이 적법 점유이니까 이 사람은요 누구한테 임대료를 주면 90만 원 돈이죠? 그러면 이 을은 자신의 지분만큼만 갖죠.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 누구한테 준다? 갑에게 준다. 갑에게. 그러니까 갑은 이 병 임차인한테 3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을에게 30만 원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은 을의 과반수 지분권자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적법점이다 불법점이다. 적법점이죠.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에서는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처분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합의는 단체성이 있죠. 지분이나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지분권 얘기하지. 지분권. 그럼 뭐다? 각자. 공유 관계. 관계 그러면 뭐? 전원. 알겠죠? 그래서 관계는 전원이고 그 다음에 지분권은 각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로 말한다. 공유에 관한 것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